안녕하십니까. 중개사법 강의하는 김상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같은 성원을 주셔가지고 이제 실무 쪽 뒷부분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 실무 쪽 갑니다. 자, 우리 기본서예요. 기본서의 400페이지. 자, 기본서가 없으신다 하더라도 요 화면에 자막으로 다 나오니까요. 충분히 다 이해되시고 정리되실 겁니다. 자, 400페이지 기본서 가지고 계시면 400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제3편 중개실무죠. 제1편이 공인중개사 법령, 제2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 제3편 중개실무. 자, 중개실무 파트에서 한 5문제 정도, 많이 나오면 7개 정도, 보통은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지요. 자, 거기서 맨 앞부분이 이제 중개실무의 이제 절차하고 중개 계약이 나오는데, 요 핵심 내용 보시고 뒤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간단하게 볼 겁니다. 자, 중개 실무가 뭐냐? 실제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겠죠. 그래서 의뢰를 받아서 즉 중개 계약을 체결해서 물건에 대해서 중개해 주기로 계약, 약속을 하고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확인하고 조사 확인한 바를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물건 보여주고 설명하지요. 설명하면서 본격적인 영업을 거쳐서 결국은 거래가 성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뢰를 받아서 물건 조사 확인, 설명을 거쳐서 영업을 통해서 거래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1년에 우리 중개업자 개공의 활동을 중개 실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첫 단계가 이제 의뢰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으로 중개해 주라는 약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성격. 자, 성격 정도는 시험에 가끔씩 물어봐요. 그래서 민사 중개계약, 우리 법령 쪽에서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할 때에 잠깐 언급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상행위 하는 것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 간의 일반적인 거래 행위를 중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는 민사 중개 계약의 성격이 되고, 낙성 분료식 계약, 청약에 대해서 승낙만 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구두만 가지고도 성립되는 거지요. 요물 계약이 아니다. 낙성 계약이고, 또 요식 계약도 아니고 분료식 계약, 방식도 요구되지가 않습니다. 혼인 신고를 해야지 혼인 계약이 성립되는 이러한 요식 계약도 아니고 분료식 계약, 방식도 자유롭고, 그렇죠? 청약과 승낙으로 바로 계약이 체결되니까 낙성 분료식, 쉽게 표현하면 구두만 가지고도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유상 쌍무 계약, 복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유상 계약이면서 쌍무, 의뢰인은 거래가 성사되면 보수 지급 의무가 있고, 우리 개공인은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해서 쌍무계약, 믿고 맡기는 위임유사계약, 요 위임계약이 시험에 한 번씩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개는 위임과 유사함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진다는 것. 자, 종류, 중개계약을 어떻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인데, 뭐 의외일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한 번 정도 그냥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점성에 따라서 중개업자 개공에게 의뢰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무소에 또다시 의뢰할 수가 있어요. 저한테 독점권이 하나도 없어요. 일반 중개계약. 전속입니다, 독점입니다 했을 때에는 특정업자 지정이 되는데, 전속보다 독점성이 더 센 것이 독점 중개계약이 됩니다. 자, 전속 중개계약은 우리 법령 쪽에서 의뢰인이 전속 유효기간 중에 스스로 확인한 상대방과 직거래합니다. 스발상을 했을 때 약정보수 50% 법인에서 비용을 받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를 다 받는 계약은 뭐냐? 독점 중개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성이 가장 센 것이 독점 중개계약. 독점성이 하나도 없어요. 일반 중개계약. 그 중간 형태가 이제 전속 중개계약이 될 거고, 보수 지급 방식에 따라서요. 복비를 얼마를 드릴게요. 정가
중개계약 가격을 정한다는 것이고, 복비를 거래되면 몇 퍼센트 드릴게요. 정률 중개계약 비율을 정한다는 것이고, 순가 중개계약은 의뢰 까만 제시합니다. 내 땅을 팔아주실 때 10억만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10억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 초과분을 순수유로 다 가져가세요. 그것을 복비 대신에 초과분을 다 가져가세요. 네트 인컴으로 다 가져가세요. 네트 리스팅, 순가 중개계약이 됩니다. 자,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우리 개공 중개업자가 무리해서 10억만 받아주면 된다고요? 내가 30억에 팔고 20억 먹게 했습니다. 10억만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0억에 그 땅을 팔아주고 10억만 주고 20억을 더 줬다면 그때는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30억이면 토지 같으면 0.9%까지만 받을 수가 있잖아요. 39, 27, 2,700만 원까지만 챙기시고 나머지는 다 땅 주인에게 줘버려야 돼요. 그런데 아까처럼 30억에 팔고 진짜 10억만 주고 20억을 챙겼다면은 이것은 초과수로 처벌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개공 숫자에 따라서 혼자 합니다. 단독. 같이 합니다. 공동. 이렇게 되겠죠. 예전 시험 문제가 한번 나오기를 보수 지급 방식에 따라서 일반 전속 독점으로 중개계약을 구분할 수 있다. OX, X 고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요. 자, 417페이지 한번 가보실게요. 417페이지 가보시면요. 여기에 따르는 메타인지 학습 체크 있거든요. 요 파트는 같이 핵심 내용과 메타인지 학습 체크를 같이 볼 겁니다. 뭐 간단한 내용이고요. 시험에서 그렇게 막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목숨 걸고 내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바로 확인합니다. 자, 417페이지 찾아가 보셨나요? 417 그 학습 체크 간단하게 보실게요. 자, 자막이 뜬가요? 자막 뜰 겁니다. 그죠? 자, 1번 중개계약은 보수 지급 방식에 따라서 아니면 독점성 정도에 따라서 일반 전속 독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점성이 이빠이셔요. 독점 중개계약 주로 미국에서 하는 것. 전속권이 있어요. 전속됐을까? 일본에서 하는 것. 일반 중개계약 아무런 독점성이 없어요. 다른 사업소 막의뢰를 해요. 오케이. 요거는 독점성에 따라 나누는 거지요. 정답 2번. 독점성에 따라서 일반 전속 독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2번 지문 보실게요. 정보망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정보를 인터넷에 정보 올리는 거예요. 컴퓨터를 통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중개 활동이 가능케 한 정보통신 시대에 발맞추어 적합한 중개계약 형태는 뭘까요? 인터넷에 물건을 올리는 중개업자 개공, 물건을 검색하는 중개업자 개공, 정보망을 통해서 같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무엇을 한다? 공동 중개계약을 할 거예요. 1번. 이것도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기출지문입니다. 1번도 기출지문, 2번도 기출지문. 자, 요 정도 수준에서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지문. 요거는 사실은 법령 문제지요. 일반 중개계약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구두로도 할 수 있다. 구두로도 할 수 있다. 낙성 분료식 계약이니까 이빨만 갖고도 계약이 되는 게 일반 중개 계약이 됩니다. 2번 정답. 자, 4번 지문. 요것도 이제 법령 문제예요. 법령. 일반 중개계약 서식 싹 다 외우셨나요?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 완벽하게 외우셨나요? 자, 그 서식은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 규정을 하고 있다. 다만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다 해놓고 만든 권장 양식이고, 전속 중개계약서는 국토부령으로 정해진 강제 양식이다 하는 거, 그런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서식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 체결했을 때 해당 계약서 몇 년 보관할까요? 3년 보관. 자, 이런 것들은
법령 쪽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출제하는 거죠. 전속 중개계약서 몇 년 보관? 3년. 확인설명서 개별 보관할 때 몇 년 보관? 3년. 거래계약서 개별 보관할 때 몇 년 보관? 5년 보관. 요것은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100% 나와요, 반드시. 자, 해마다 무조건 물어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관. 자, 마지막 6번. 중개계약은 민법에서는 믿고 맡기는 위임계약이 있어요. 그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판례이거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 참고로 2번의 도급계약. 도급은 민법에서 15가지 전형계약 중에 하나인데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해서 일의 완성을 약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같으면 도급계약을 하는 거예요. 건물 하나 다 지어주세요. 그래서 일의 완성을 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상의 일의 완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상의 의무. 건물 다 지어주세요.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건물 짓다가 기둥 4개를 딱 꽂아놓고 못 짓겠어요. 나 안 할래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약 위반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일의 완성, 건물을 다 지어야 될 계약상의 의무가 발생되고, 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제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중개계약은요, 우리 집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그 집을 팔아줘야 될 계약상의 의무가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열심히 신의와 성실로서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 집을 팔아줘야 될 계약상의 또는 법상의 의무는 없는 거예요. 다만 거래가 성사되도록 거래계약을 체결해줬다면 복비 주세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믿고 맡긴다는 의미에서 변호사 선임 계약하듯이 위임계약과 유사하다라는 것이 판례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요 중개 실무의하고 중개계약의 성격하고 종류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요 파트는 마무리합니다.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이따 봬요.